지난 주말까지 우리가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에 속한 37개의 경을 독성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장이죠. 제6장 수행 지도에 속한 19개의 경 독송을 시작했습니다. 수행의 지도를 그려내자 이 수행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그 완성까지 나아가느냐 하는 그 수행의 골격을 구성하는 경들을 통해서 수행 지도가 그려지죠. 네, 그 수행 지도가 그려지는 골격을 구성하는 경들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경으로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16번 흠없음 경 독송했습니다. 잠시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이라는 건 실천이죠.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성취하는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러한 그 배워 알고 실천하자 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배워서 알고 실천하느냐, 그리고 그 실천이 완성까지 성취까지 나아가느냐 라고 할 때 잘 배워야 되죠. 누가 설한 법을 배우느냐 라고 하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불교 신자일까 기독교 신자일까 라는 것이 결정되죠. 그렇게 누가 설한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할 것이냐, 그 실천의 가운데에 배워 아는 그대로의 실천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러저런 이유를 통해서 배워 아는 것과 일치하지 않게 실천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럴 때에 이제 흠없이 실천한다라는 것은 배워 아는 그대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깨달아 설하신 그 법을 설하신 그대로 배워서 알고 아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럴 때에 그 실천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 그 실천의 출발 자리에서 어떤 것이 이 모든 수행, 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전체 과정의 근본이 되는 것이냐 라고 말할 때 그 근본 되는 것을 설정하면서 거기에 어긋남이 없이 실천하는 것. 네, 이것이 흠없는 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흠없는 실천이라는 것이 세 가지 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세 가지 법을 바르게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 또는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알미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요니 짜싸 알았다 호띠에서 요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요니가 우리 보통 요니소 마나시까라 이렇게 쓰이는 말이기도 연결돼서 쓰이기도 하고, 이게 그대로 근본이라는 의미 또는 알미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 이렇게 근본이 시작된다라고 번역했고, 지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아빤나까 왔고 흠없음 품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요거를 일괄되게 못하고
그쪽에서는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알미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뭐 근본이 된다. 근본이라는 것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의 알미 시작된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할 때에 그렇다면 어떤 세 가지 법을 갖추면 이렇게 흠없는 실천이고 그것이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의 시작이냐, 알의 시작이냐 라고 할 때, 첫째가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자, 두 번째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알자, 세 번째 깨어있음을 실천하자. 네, 이런 세 가지로 나오죠. 자,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자라는 건 뭔가요? 안이비설신의 라는 육내입처. 뭐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처라는 것은 식과 근이 함께한,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을 인식하는 이때에 식과 근, 식이라는 마음은 왜 식인가 할 때 위자나띠 띠위냐나,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라는 정의 그대로 인식하는 거,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인식하느냐 라고 할 때, 예,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대상을 인식하죠. 그런데 이 대상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보면 색성향 미촉법, 물질적인 것과 물질 아닌 것으로의 대상이 있다. 그렇다면 이 대상을 식은, 마음은 어떤 방법으로 인식하느냐 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뭐 색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의 정보를 확보해가지고 그 정보를 분별하는 거, 이게 시기하는 인식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의 정보를 어떻게 식은 만나가지고 분별하는 것일까? 요런 관점이 필요하죠. 식이라는 게 사실 마음이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 눈에 보이는 것을 직접 마음이 보아가지고 이거는 이거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부처님 설명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눈이, 그러니까 안식, 식이라는 이 마음이 보이는 것들을 인식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식을 하느냐, 그 정보를 만나느냐 라고 할 때 바로 몸의 기능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내 몸뚱아리 가운데 눈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안구로부터, 안구가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받아들인 빛을 뇌에 전달하고 하는 요런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빛을 매개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받아들인 정보를 뇌로 보낸다? 어쨌든 몸의 과정이죠. 몸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끝에서 식이, 안식에 전달하는 요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식에 전달하는 중간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야 직접 보는 능력을 가지지 않는 식이, 보이는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 인식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이 분별해 알 수 있도록 있는 형태로 전달해주는 요 중간의 과정, 요거를
인드리아, 기능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보는 것을 받아들이는 기능은 안근, 귀, 들리는 거, 뭐 소리, 음파 어떤 형태든 들리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식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중간의 과정, 요거 이근 이렇게 말하죠. 냄새로 맡아지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비식에 전달해서 비식이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요거 비근. 마찬가지.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그리고 의근. 이럴 때 이제 특징이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닿는 거, 요런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을, 이 물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그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식이 해석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느냐, 요런 기능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기능이 되죠. 그런가 하면 물질 아닌 것으로 우리 삶의 과정에 파생된 것들이 오온의 수상행으로 존재하죠. 요런 물질 아닌 것들을 또한 접점이 되어서 받아들여서 의식에까지 전달해서 분별하게끔 해주는 거, 의근. 이렇게. 근데 의근이라는 것은 수상행이라는 물질 아닌 것을,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몸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의식이 그대로 의근의 작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네, 요런 방법으로 그 식이 근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근이 전달해준 정보를 해석한다, 분별해야 한다, 인식한다. 요게 이제 인식 과정이죠. 자, 이럴 때 이제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인식이 대상을 하는 건데, 그 가운데 식이 하는 일이 무엇냐라고 하면 근이 가져다주는 정보를 해석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기능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전달된 것을 해석하는 식의 역할이 진행된다. 그러면 근이 얼마나 정확하게 왜곡됨 없이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여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식의 질이 결정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그런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에 전달하는 요 근의 역할, 근의 과정이 얼마나 왜곡됨 없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달해 주느냐, 요 부분을 지시하는 것이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기능이 정보를 왜곡됨 없이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식에 전달해 줄 때 식이 정확하게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죠. 자, 그걸 놓고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어떻게 비구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자, 안으로 색을 보면서, 여기서 안이라는 게 뭔가요? 안식 더하기 안근, 이래 되는 거죠. 식이라는 마음이 근이라는 몸과 함께 색,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죠.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뭔가요? 여기서 상, 니미따 라는 거죠. 니미따가 뭐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사실 그대로 정보를 시계 전달해 주느냐. 근이 요건데, 근이 대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 정보가, 그러니까 이 대상이 사실 그대로 만나지느냐, 아니면 이 대상이 어떤 형태로든 왜곡되어진 상태로 만나지느냐. 대상이 왜곡되어진 상태로 만나지면 왜곡되게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에 전달하고, 그러면 식은 왜곡되게 해석하죠. 요런 문제 때문에 인식을 한다라는 데서는 인식하는 자인 식과 근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보이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지 않게 보이느냐 라는 요 대상의 상태도 중요하거든요. 바로 요 대상의 상태를 놓고 탐진치 때문에 대상이 왜곡되어져 있는 상태. 예,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탐도 니미따를 만들고 진도 니미따를 만들고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 라고 해서 니미따, 상이라고 하는 것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대상이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요런 현재 상태를 니미따, 상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결국 근이 이렇게 대상을 만나서 그 정보를 식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근이 정확한 정보를, 사실 그대로의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대상의 상태가 나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탐진치가 관심에 실려와 가지고 대상을 왜곡할 때 이 관심을 제어하는 일, 탐진치의 강도를 낮춰가는 일, 요걸 통해 가지고 대상이 왜곡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은 상태의 대상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근이 정보로 받아들여서 식에 전달하는 요 과정이죠. 요게 바로 상을 붙잡지 않는다, 니미따를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대상의 상태만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으면, 그러면 기능이 대상의 상태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 줘 가지고 식에 전달함으로써 온전한 해석, 온전한 분별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실은 또 그렇지도 못하죠. 여기서 식이 근이 가져다 주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분별하는 것,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말하자면 식이 근이 가져다 주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분별하는 일을 표현하자면 식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식이 하는 일이에요. 식이 하는 일이 바로 근이 가져다 주는 대상의 정보를 해석하는 거, 분별해야 하는 거,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마음이라는 데 대해서 알잖아요. 마음이 식이라고 해서 인식하는 마음, 아는 마음이 있고, 이것이 2차 인식의 과정에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찌다,
심이 되면 행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알 때, 식도, 심도, 그 자체적인 역할로서 식이라고 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삶에서는 대부분의 과정,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을 배제한 나머지 표면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어때요? 식도, 심도 사실은 몸과 함께 작용하고 있죠. 몸과 함께 인식하고 몸과 함께 행위한다. 이렇게 식도, 심도 몸과 함께 작용하는 요때의 상태를 의라고 부르죠. 만호.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일이죠. 그래서 몸과 함께 인식하고 몸과 함께 행위하는 마음을 식일 때도 심일 때도 의라고 부른다. 그러면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전달해주는 요 근과 함께 식이 작용을 하는데, 요때의 상태가 어때요?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요 몸과 함께 작용하는 상태죠. 그래서 요 1차 인식의 자리, 요 자리에서 식을 뭐라고 부르나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다 합쳐가지고 만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안식은 색에 대한 정보를 안근이 받아들여서 전달해 준 걸 인식하고, 또 의에 속한 이식은 소리에 대한 정보를 이근이 받아들여서 전달해 준 것을 해석하고, 요래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 전달하는 색성향, 미촉, 법의 정보를 해석하는 요게 식들의 작용인데, 요 식을 포괄해서 뭐라고 부른다? 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전체를 하나로 말하면 의의 작용이다. 의가 달리 말하면 안식 내지 의식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요 상태를 의라고 덩어리로 말할 때, 이 의가 보이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안근이 받아들여서 전달해 준 거를 의가 안식으로서 작용해서 해석하는 요런 식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의의 작용이라고 해서 작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대상이 니미따라고 하는 왜곡 상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식에 전달되고, 그 식이 포괄해 가지고 의가 해석하는 일, 그 작용, 작의를 하는데, 이 의의 상태도 또 사실은 중생들은 이 의의 상태도 그대로 탐진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죠. 대상이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었다면 그 왜곡된 대상의 상태를 근이 받아들여서 전달해준 요 전달된 정보를 해석하는 식의 상태, 의의 작용, 요것도 사실은 중생들한테는 탐진치의 영향 때문에 받아들여진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어긋나게 해석하고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나요? 작의는 작의인데 사실에 어긋나다 해서 비열이 작의, 해서 비열이 작의와 니미따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탐진치의 영향 가운데에 근이 받아들여주는 정보를 해석하는 요게 인식의 상태죠. 그래서 이중의 왜곡이 작용하는 이제 요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 그럴 때에 바로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탐진치를 제어하자. 탐진치가 제어되는 만큼 대상이 니미타의 상태를 벗어나서 요괴입처 대상 그 자체로서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마찬가지 탐진치가 제어되니까 시기, 의가 작의 하는 데서도 비열이 작의의 문제가 해소되고, 그 완성은 니미타 아닌 무상 이렇게 말하죠. 아니미타 대상을 왜곡 없이 그 자체대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시기, 의가 작용할 때도 받아들여진 그대로 어긋남 없이 사실 그대로 해석하는, 요것을 열이작용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인식작용이라는 게 이렇게 식과 근과 니미타 요 3자 간에 함께해서 인식되는 요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상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가 하면 또 거기서 일단 내입처가 외입처를 식과 근이 함께해서 대상을 인식하면 거기서 대상에 대한 알무로의 식이 생기죠. 일반적으로 이 식이 생긴다라고 할 때 외입처가 니미타가 되는 하나의 왜곡, 그 다음에 작의가 비열이 작의로 진행되는 또 하나의 왜곡, 요런 이중적 왜곡을 가지고 식이 생겨나죠. 요렇게 이중적 왜곡에 의해서 생겨난 식을 놓고 내입처, 외입처, 식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촉이고, 그렇게 셋이 만나서 이중 왜곡된 수, 느낌이 생겨나죠. 즉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중으로 왜곡돼서 알려지니까 그 대상을 경험할 때도 이중적 왜곡으로 경험하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인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외입처에 대해서 1차적인 대상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렇게 외입처를 니미타를 알고 라고 말하는 요 아는 상태로 생겨나는 이중의 왜곡에 의한 시기, 그 외입처를 경험하는 것으로 함께 생겨나는 수, 요 느낌을 대상으로 다시 2차 인식을 진행해서 거기서 무명과 탐진이 생겨서 가래가 형성되는 요런 2차 인식의 과정이 진행되죠. 그럴 때 1차적으로 식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의 왜곡이 니미타, 상이다 라고 하면 2차적으로 2차 인식의 과정에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는 심이 생겨나고 이어서 가래가 되는 요 과정에서 심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의 왜곡, 상과 수가 심을 만든다 라고 해서 수가 대상이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이 수가 어때요? 사실은 니미타는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었다면 수라는 것은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니미타와 탐진치에 의한 비열이작의라는 이중적 왜곡에 의해서 생겨났죠. 사실은 니미타보다도 더 강한 왜곡의 상태로 이 느낌이라고 하는 2차 인식의 대상이 생겨나 있죠. 이걸 대상으로 2차 이중 왜곡된 식이 인식을 하니까 거기에서 바로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강하게 무명과 탐진이 또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요 식이 수를 인식하는, 그래서 2차 인식이 진행될 때 바로 수가 뭔가요?
심을 만드는 대상 해서 찌따싸 니미타, 심상이라고 불리죠.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할 때 외입처가 니미따의 상태, 왜곡된 상태다. 그 인식이 진행되면 식이 생겨나고 수가 생겨나서 2차 인식이 진행되는데, 이때 상을 붙잡지 말자라는 거하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라고 할 때 뒤따르는 건 뭔가요? 예, 첫 단계에서 상, 니미따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인식이 진행되면 이어서 수를 대상으로, 심상, 찌따싸 니미따, 수를 대상으로 하는 더 왜곡된 2차 인식이 진행되는 요 찌따싸 니미따라고 하는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인식의 과정이 뒤따르죠. 그래서 상, 니미따를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거, 찌따싸 니미따, 심상을 붙잡지 않는다. 요렇게 탐진치를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예, 관심에 실려오는 탐진치를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1차적으로 니미따가 제어되면 마찬가지 비열이작의도 열이작의로 제어되고, 그러면 거기서 뒤따라오는 찌따싸 니미따, 심상의 이중적 왜곡도 제어되죠. 네, 요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상, 니미따를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거, 수, 찌따싸 니미따, 심상을 붙잡지 않는다. 요렇게 말하는 거. 예, 1차 인식, 2차 인식을 포괄한 인식의 제어죠. 요거를 대표하는 말이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기능이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여서 시계, 의에 전달해 줌으로써 의의 작용이 진행되느냐. 그때의 대상에 대한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관심에 실려오는 탐진치, 즉 욕탐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그걸 하면 동시에 작의 또한 비열이 작의에서 열이 작의로 해소되는 이런 부분, 이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찌따싸 니미따가 제어되는, 예, 요런 그 인식에 대한 이야기,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요게 안이비설신의 6개로 반복되어 있죠. 아무튼 요렇게 기능을 단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단속하지 못하면 거기서 간탐과 불만과 악한 불선법들이 흘러들어온다. 그러면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그거 단속해야 한다. 안근을 보호하고 안근에서 단속한다. 안이비설신의 반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능을 단속하는 일,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왜곡 없이 인식하는 일,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흠없는 실천의 첫 번째다. 그럴 때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 그 알미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가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한다 라고 해서, 뭐 사실 특히 출가자 같으면 더더욱이 그러죠. 사실에 들어맞게 여리하게 가늠하면서 음식을 먹는다. 출가자가 오직 내 삶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일에 온전히 쓰겠어, 이래가지고 출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한 출가자는 당연히 필수품은 필요하죠. 몸을 보호해야 하니까 그 대표로 밥을 먹어야 하죠.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어떤 목적으로 먹는 음식이냐? 달리기 위해서 먹는 거냐? 아니요. 뛰어다닐 일도 없어. 여분을 위해서 먹는 거냐? 아니요. 살로 찌워낼 일도 없어. 꾸밈을 위해서 먹는 거냐? 아니요. 잘생겨야 할 필요가 없어.
공부를 잘하면 저절로 잘생겨 보이는 거지. 음식 잘 먹어가지고 피동피동 살쪄가지고 잘 보이는 거 아니요. 그렇게 꾸밈을 위한 것도 아니요.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요. 뭐 음식 잘 먹어가지고 뭐 어떤 모습을 만들어서 장식을 한다. 그럴 것도 아니요.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기 위한 몸의 필요성 때문에 이 몸을 유지할 역량을 위한 만큼, 해침을 자제할 만큼, 몸을 유지할 역량만큼이나 또 단식이나 뭐 고행 통해 가지고 몸을 해치는 이런 해침을 자제할 만큼, 범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만큼, 내가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 밥을 먹지 못해서 몸에 힘이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없으면 안 된다. 범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만큼, 요만큼의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이전의 느낌,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의 느낌을 부수고 밥을 먹음으로써 배고픔을 해소하고, 또 새로운 느낌, 아이고 배불러, 배가 불러, 한숨 자야겠어, 이런 배부른 느낌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 이런 배고픈 느낌도 배부른 느낌도 바로 범행에 도움이, 범행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음식을 통해서 적절하게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요만큼 먹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의 삶은 흠잡을 데 없고 안락한 생활 양식이 유지될 것이다. 네, 요런 기준으로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안다. 이게 흠없는 실천의 두 번째 항목이다. 세 번째, 어떻게 비구는 깨어있음을 실천하는가? 낮 동안에는 경행을 수반한 앉음이라는 게 좌선이죠. 앉아서 호흡을 보면서 번뇌를 부수는 일로 가야 되죠. 삼매를 정지하고 삼매 위에서 번뇌를 부수자,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몸이 적절하지 못하죠. 그래서 경행을 통해서, 경행과 뭐 행선, 좌선, 요 두 가지를 병행해 가면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한다. 바로 요 경행을 수반한 앉음을 통해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하는 요 한 가지 일을 깨어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을 밤의 3분의 1 동안 잠자는 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내내 이렇게 경행을 수반한 앉음을 통해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하는 요 한 가지 일로서 깨달음을 재현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출가자의 삶이다. 네, 요렇게 세 가지, 기능을 단속한다,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한다, 깨어있음을 실천한다. 이 세 가지야말로 흠없는 실천이고, 이렇게 흠없는 실천을 하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이 시작된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그 출발자리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죠. 예, 오늘 제가 그동안 우리가 한 공부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늘 기능의 단속,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다시 좀 상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어쨌든 요 식과 근과 대상, 여기서 근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대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식에 분별하는 자에게 잘 해석하시오라고 전달해주는, 근이 전달해주는 정보를 해석하는 일이 식의 역할이요. 근데 몸과 함께 하니까 의요, 의의 작용이라는 요런 부분. 그래서 니미따
작의, 비어리작의, 여리작의 요 모든 것에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거는 바로 근의 역할이 무엇냐 라는 요 부분. 근이 전달해 주는 것을 식이 해석하는, 그래서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되는, 하여간 육내입처를 외입처와 더불어 요렇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을 해석할 수 없다. 연기, 12연기를 해석할 수 없다. 발정도가 온전하게 구실할 수 없다. 하여간 요 자리 식과 근이 더해져 함께해서 처가 돼서 입처, 그러니까 내입처가 돼서 외입처를 인식한다. 이때 근의 역할이 뭐고 식의 역할이 뭐냐? 식의 역할, 작의라는 게 뭐 하는 거냐? 요것만 이해하면 삶을,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일이 훨씬 쉬워지죠. 여기가 그야말로 시작이죠. 예,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 그 알미 시작된다. 예, 오늘은 뭐 요 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느라고 상여자니까야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